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경술국치로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의병투쟁이 있었고 애국계몽 운동 노선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어떤 노선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런 질문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노선이건 목표는 하나지 않습니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그 모습. 그러면 저는 그 어떤 노선도 다 의미가 있고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옳고 나쁘고를 택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국권 회복에 앞섰는지를 살펴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경제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열강의 경제 침탈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로 계속해서 경제 침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살피기 전에 어떤 경제적 침탈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 지금 이게 새로운 거 배운 거 아니에요. 다 배운 거를 복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876년도 강화도 조약으로 처음으로 문을 엽니다. 기억나요?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 조약이었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 부속 조약을 보니까 역시 배웠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단 관세가 없었어요. 그죠? 관세가 없었어요. 관세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내에서 간의 수공업자들은 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좀 버틸 수 있고 좀 성장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런 기간을 전혀 확보를 못한 것이죠. 그죠? 관세가 없었고, 그 다음에 개항장 안에서 일본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랬잖아요. 다만 개항장 안에서만 무역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개항장 밖을 벗어날 수 없다. 개항장 밖, 즉 내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지 무역이 불가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의 띠야, 띠. 예, 그 띠. 예, 그때 강화도 조약 체결되면서 어떤 모습들, 관세도 없었고, 그 다음에 내지 무역을 밖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일본이 이제 뭘 주장했냐면, 뭘 요구했냐면, 최혜국 대우라는 걸 주장해요. 요 용어 좀 어렵죠, 여러분들.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일본하고 조약 체결하잖아. 근데 만약에 다른 나라랑 조선이 조약을 체결할 때, 혹시 일본과 체결한 조약보다 좀 더 좋은 조항이 들어갔어. 그러면 자동으로 그에 준하는 혜택을 일본에게도 준다 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혜국 대우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동 업그레이드 조항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 쌀 10가마 주기로 조약을 체결했단 말이야. 근데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뭐야, 미국은 쌀 20가마를 줘? 그럼 나는 10가마를 더 받을 수 있는 조항, 그 조항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조선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우린 다른 나라랑 조약 안 맺을 건데 너희들만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 조약은 필요 없어. 비교할 나라가 없는데 뭐 라고 해서 이때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 여기 바로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그 그림이에요. 그림. 자, 그림인데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네. 1882년도. 자,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6년이 지났어요. 여기 이제 1876년도 띠라면 1882년도. 이 1882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네. 임오군란이 벌어집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신식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지면서 90군대 5군영을 2영으로 축소했고 차별이 심했다. 그래서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게 바로 임오군란이다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는데 결국 청의 어떤 그 내정 간섭, 청의 어떤 진압으로 실패로 돌아갔잖아. 제가 얘기했죠. 항상 영수증이 첨부가 된다고. 진압해 줬으면 돈 내야지. 그 대가가 뭐였어요? 청나라한테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게 해줬고
결국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결과가 뭐예요? 내지무역. 네. 내지무역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황춘천의 조선책략. 그게 이제 2차 수신사 김홍집에 의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수교를 또 체결합니다. 이게 바로 조미소 통상조약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바로 관세 조항이 들어가요. 일본하고 76년도 체결할 때는 관세 조항 없었잖아. 그죠? 없었는데 조미소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관세 조항이 들어가. 이건 그래도 우리한테 좀 유리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서 82년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좀 구분하셔야 돼. 76년도와 대략 한 82년이야. 뭐 82년, 83년인지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 76년, 82년 사이에 보여지는 모습과 82년도 이후에 벌어지는 요 시기의 모습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관세가 있어, 없어? 있지, 있어. 82년 그 이후에는 관세가 있어, 없어? 여기 강화도 조약 관세가 없지. 근데 82년 이후에는 관세가 생긴다고요. 그때부터 관세가 들어오는 거야.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조미소 통상조약은 여러분들 관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알겠지만 최혜국 대우도 있어요. 최혜국 대우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조항과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갔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이후에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관세 조항도 계속 들어갈 거고 최혜국 대우 조항도 계속 들어갈 거란 이야기예요. 즉 최혜국 대우 조항이 없는 그 기점은 1876년도 강화도 조약 그리고 82년도 요 사이에만 이런 게 없는 거야. 관세도 없고 최혜국 대우도 없고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런데 82년도 이후부터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더라. 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이 76년도 82년도 요 사이에 내지무역이 안 됐잖아. 안 됐잖아. 그지? 이제 예를 들면 일본 상인들이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이 열렸는데 서울로 바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모군란의 결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는데,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결과가 뭐야 그게? 내지무역이 가능토록 했잖아. 그럼 이제 이후부터는 당연히 청나라만 가능하겠어? 이제 일본도 요구하겠지, 달라고. 그러면서 82년도 이후부터는 내지무역도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제 침탈에서는 여러분들 76년도 띠 그리고 82년도 띠 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76년도 띠에서는 관세 없어요. 내지무역 안 돼요. 최혜국 대우 없어요. 82년도 띠 그 이후부터는 관세 있어요. 내지무역 가능해요. 최혜국 대우 있어요. 오케이? 그 구분점을 여러분들이 해놓으시면 된다. 그러면서 쭉 가는 거예요. 이 조약이 이제 열렸고요. 조금씩 외국 물물들이 들어오는, 외국 물산들이 들어오는 통상수교가 계속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이제 1차 한일협약 아니겠습니까? 그죠? 1차 한일협약. 그 앞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요 사이가 지금 러일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조약을 통해 가지고 물자들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전쟁 수행 과정 속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땅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 한일의정서 기억나십니까? 한일의정서에서는 지금 군사용지 마음껏 쓰자고 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보안을 기억나세요? 애국개몽운동에서? 보안에 뭐 했어요? 일제 황무지 계약권 요구 반대 했잖아요. 황무지 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정도 단계에서 이제는 직접 땅을 건드린단 말이야. 땅을. 그죠? 자, 그러다가
1차 한일협약이 통과하면서 이 고문들이 파견되는데 이 메가타, 재정고문 메가타가 오면서 이제부터는 아예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어. 이 경제 침탈이 첫 번째 단계는 통상 수교야. 통상 수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권 침탈이야. 이권 침탈. 우리나라의 뭐 철도 부설권 또는 금광 채굴권 뭐 이런 어떤 그 이권 침탈. 특히 이제 이권 침탈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시기가 아관 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지금 고정이 갔잖아요. 대가 줘야죠. 공짜가 어딨어. 내가 얘기했잖아. 다 영수증 첨부 된다고요. 그죠? 그 아관 파천에서 러시아에 뭔가를 줬단 말이야. 예를 들면 뭐 산림 체벌권 뭐 이런 체벌권 이거 줬단 말이야. 체벌권 줬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다른 나라랑 최고 대우 조항을 체결했잖아요. 그럼 자동 업그레이드 규정이야. 러시아한테 산림 채권권 줬어? 그러면 일본에도 줘야 되고 영국도 줘야 되고 미국도 줘야 되는 거예요. 최고국 대우 조항을 다 맺었기 때문에 82년도 이후부터는 최고국 대우 조항이 있다 그랬잖아. 그죠? 엄청난 이권들이 막 빼앗기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뭐 독립협회가 나와가지고 뭐 저령도조차 요구 반대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러일 전쟁 기점 속에서 이렇게 본격적인 토지 약탈로 가는 것이고 그게 좀 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아예 경제 시스템을 장악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폐, 이 전환국에서 찍어내고 있는 이 백동화, 우리나라 화폐를 일본 은행, 제1은행권으로 바꿔내는 사업. 이거야말로 정말 일본 경제 시스템으로 종속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메가테 화폐 정리 사업. 이 메가테 화폐 정리 사업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백동화 10,000원어치를 갖고 있어. 이게 우리나라 돈이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부터는 그거 못 쓴대. 제1은행권으로 바꾸래. 그래? 그럼 내가 10,000원을 가져갔어. 그럼 제1은행권 10,000원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바꿔줘. 내 백동화는 뭐 가짜라는 돈, 뭐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는 돈. 바꿔줬는데 난 10,000원 갖고 갔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1,000원 주는 거야. 뭐야? 내 9,000원 어떻게 된 거야? 날라버린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서 당시 우리나라 그 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특히 상인들이 많이 갖고 있었겠죠. 굉장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 이렇게 되면서 경제적 시스템을 일제 시스템에 종속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차관, 우리한테 빚을 지게 하는 것이죠. 차관 들어오면서 뭐 어떤 그 자신들이 그 통치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로 경제 침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흐름을 보시면 돼요. 초창기에는 강화도 조약부터 출발해가지고 그냥 물건을 그냥 사고 파는 어떤 그 단계에서의 어떤 조약이었어. 그 다음에는 이권 달라는 거야. 산림채굴권, 철도 부설권 달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땅 달라는 거야. 그 다음엔 경제 시스템 일본식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제 침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경술국치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저항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항했을까? 그 저항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